안녕하세요. 민도쌤입니다. 2021년 신입 경력 채용 공고가 진행 중인 사조대림, 사조그룹의 캐시카우, 사조그룹의 가장 핵심 주력이 되고 있는 사조대림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조금 여러분들이 평소 때 많이 접해 볼 수 있었던 사조대림이었는데, 사조대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키워드를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신입 경력 채용인데 이 채용 공고가 상당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상시 채용 이후 2020년 이후부터는 이 신입 경력 채용을 상당히 채용 공고문을 잘 봐야 된다. 채용 공고문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을 제가 항상 매번 강조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유통팀이라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유통, 구매, 해외 영업, 국내 영업, 지원팀, 그리고 품질 기술팀, 그리고 연구소, 물류, 안산 물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하는지를 저하고 한번 해본다면, 담당 업무를 먼저 당연히 보셔야 됩니다. 담당 업무, 퍼스트로 담당 업무를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알파 요소를 찾는 건데, 알파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원 자격 자체에서 여기서는 막 여러분들이 걸리고 막 이런 거까지는 없을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우대사항이 있다, 내가 우대사항이 있다라는 분들은 어떻게 접근하시냐면 그 우대사항을 관련 경험물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 주시는 게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무별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먼저 선정을 해 두자. 아시겠죠? 그래서 각각의 예를 들자면, 첫 번째 유통팀 같은 경우에는 유통, 할인점, 농협, 점포죠. 그래서 땡땡점에 대한 나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활용해 주고요. 당연히 농협이라든지 할인점, 할인마트 이런 게 다 포함돼요. 할인점들에 관련된 아르바이트도 상관이 없으니까요. 일단 이런 점들이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구매팀 같은 경우에는 외자 구매, 내자 구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외를 토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구매를 한다 이러면 외자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자, 내부에서 충당할 수 있는 구매 물건들이 되는데, 우선은 외자 구매가 아무래도 해외에 근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영어 능통자가 당연히 우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일반 구매 거래 계약서 등이 해외 다 보니까 영문 계약이라든지 또 영문 수출입 관련된 문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자냐 내자냐 요거는 굳이 키워드로 먼저 세팅을 해 두시고요. 여러분들이 담당할 수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를 생각해서 할 건데, 여기에서 사실 곡물이나 유지류 같은 경험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 거는 여러분 아실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원자재, 원재료 이런 것들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래서 원재료까지도 아니라고 할게요. 뭐 원재료 섬유나 이런 거 구매했어도 연계시키면 돼요. 사실 구매를 했는데 해외 쪽에 근간을 두느냐 내부 쪽에 근간을 두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착안을 해서 키워드를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은 보시면 해외라는 것만 있지 대부분 영업 마케팅 요소가 다 들어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는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라는 게 있을 뿐, 이 국내에서 영업과 그리고 대리점이라는 게 있죠. 그죠? 대리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원팀은 이런 업무 제반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전 총무 쪽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안전 쪽입니다. 안전 쪽.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산업안전기사, 환경 관련 안전 자격증 이런 것들이 우대되고 있다는 거를 체크를 잘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품질은 당연히 식품 회사다 보니까 품질, 그리고 HACCP라고 하는 품질 안전 인증, 요
관련된 headsup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키워드도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활용을 해주신다면 상당히 신뢰도가 두텁게 쌓일 겁니다. 자,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특별한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식품이다 보니까 메이저는 당연히 식품위생안전 관련된 연구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당연히 디테일하게 요걸 준 이상, 석사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그 외에는 기본적인 시장자료나 인증, 그죠? 그리고 전산, 연구 관련된 기본적인 기획 관리를 하는 게 이제 학사 분들에게 요구된다. 그리고 신선식품 발주 관리, 이런 관리는 물류 쪽에서 당연히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발주 관리를 한다. 그래서 발주나 이런 경험들이 있는 분들은 이쪽 물류 쪽으로 지원을 하셔도 충분히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키워드를 먼저 선별하는 데 있어서 지금 키워드에 맞춰서 먼저 세팅을 해두라. 여기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업종 키워드를 세팅을 먼저 해두셔야 돼요. 그래도 자소를 봤을 때 업종 키워드 냄새가 나야지 상대방 입장에서는 우리 사조 대림에 쓰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키워드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사조 대림은 사업 영역이 일단은 수산 부문과 그리고 식품을 제조하기도 하고요. 요거에 대해서 물류 유통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업 부문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연구도 하고 직접적인 연구 그리고 물류 유통 이것들을 이제 영업 마케팅을 한다. 이게 영업 마케팅 해외 국내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구매 쪽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담당 업무는 이 업종 내의 사업 영역에 대한 사업 영역 키워드에 해당되는 것들이구나 라는 연계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식품 그리고 대두 사업이라고 하는 콩 사업도 상당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수출입 사업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내에서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키워드를 선정하시고 그 다음에 내 에피소드를 이제 각각의 어디에 보내야 될지를 생각한 이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렇게 넘어와 주시면 깔끔하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러분 좋고 저 좋고 하는 자소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항들이 여러분 보시면 이게 요즘 문항 맞나 할 정도로 되게 전통적인 문항이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요 문항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문항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전략만 잘 세우면 돼요. 전략만. 그러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자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있고요. 경력기술서인 경우는 경력지원자인 경우에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경력지원자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를 하셔도 되고요. 자, 경력지원자인 경우에는 당연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연도 이 부분은 제가 경력기술서는 따로 제가 강의록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려드릴 거고 연도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 컨텐츠가 있고 여기에 플러스로 무엇을 했고 플러스 어떻게 했는지를 간략히 보여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렇게 나눌 때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A 그 다음에 B 관련해서 C 관련해서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할 때 요 A, B, C 관련돼서 섹션 카테고라이징을 해야 되거든요. 이 카테고라이징은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그렇죠. 담당 업무별로 카테고라이징을 해주면 상대방이 상당히 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채용 공고에 있는 담당 업무와 관련해서 여기 업무 키워드를 활용해 주라. 이렇게 해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학사 지원자들 그리고 석사 지원자들 기본적으로 공통 질문들이 4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가 몇 개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4가지의 에피소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에피소드 하나, 둘, 셋, 4가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원 동기 및 그 다음에 입사 후 보부니까 여기에서는 사조 대림의 이야기가 들어가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2개 정도는 우리가 필요하겠다. 그럼 내가 사조 대립에 관심 있는 사업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업 영역에서 하나를 선정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와 관련해서 사조 대림의 예시를 하나 보여주고 여러분들의 관련 경험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에피소드. 자, 그러면 사업 영역에서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수산, 식품, 제조, 물류, 유통, 구매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일단은 수산과 식품과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관심 영역이 기본적으로 수산, 식품을 모태로 가지고 있고요. 이거와 관련해서 어디 영역에 관심이 있는지 그럼 여기서는 직무 쪽으로 푸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관련 경험 그럼 예를 들어서 수산에 있어서 어떠한 대두 원재료 또는 해썹이라는 이 HACCP 또는 해외 시장 중국 시장에 대한 트렌드 등등 여러분들의 관심 영역을 일단 수산식품을 국한시키고 보여주는 게 당연히 사조 대림에 대한 예의라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의 경험은 여기 역량과 관련해서 내가 원재료 또는 인증 또는 해외 트렌드 또는 국내 영업 땡땡 지점이라든지 여기 할인점 이거와 관련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 개인 컨텐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what to do, how to do 들어가면 끝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분량을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이 정도는 30% 정도만 간단히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가 7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가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다만 수산과 식품 냄새는 내주라라는 게 저의 목표였고요. 자, 4번 입사 포부 이렇게 먼저 기업 분석부터 먼저 볼게요. 자, 입사 후에는 너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 그러면 당연히 지원 동기와는 차별화를 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 지원 동기 이미 썼는 거를 또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문항으로 구분되어 있을 때는 위에 거와 좀 다른 내용을 써주는 게 훨씬 더 옴니버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향후 여러분들이 어떠한 분야를 하고 싶은지, 그죠?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이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썼던 게 내가 A라는 걸 썼다면 여기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힌트를 드리자면 지원 자격에 보면 기본적으로 영어 능통자가 좀 많습니다. 영어 능통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앞으로 내가 향후에 있어서 이쪽으로 하는 데 있어서 해외 쪽으로 박차를 가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해외 트렌드에 조금 편승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관련 에피소드를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자, 마음이 좀 급하니까 오늘 글씨가 좀 많이 날아가네요. 죄송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이렇게 관련 에피소드를 여러분들이 써주신 다음에 뭘 하느냐? 자, 내가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고 싶은지를 좀 보여주세요.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지 요걸 좀 빈칸으로 보여주세요. 그럼 앞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해외 시장 조사 또는 해외에서 이런 마케팅 또는 설비 투자 업무에 좀 집중하고 싶다. 또는 나는 이런 할인점 담당 업무를 집중하고 싶다. 또는 이런 산업안전 기사를 토대로 이런 안전 업무, 특히 식품에 있어서의 어떠한 안전 업무에 기여하고 싶다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전문성을 함양하고 싶은 업무를 픽하라고요. 이래야
앞으로 이 업무의 진정성을 가지고 지원한 친구가 맞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먼저 한 이유는 채용 공고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픽스를 하고 그리고 이런 수산식품의 냄새를 내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먼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두 개 에피소드를 또 썼고요. 성장 과정과 핵심 역량이 남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과 핵심 역량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상당히 보수적인 회사입니다. 보수적인 회사. 보수적인 회사는 잘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 이쪽에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뭘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장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장 예전에 잘 먹혔던 게 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식품 쪽에서나 제약 쪽에서도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인재상을 한번 활용해 줄 필요는 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건데 그래서 접근하는 건 당연히 직무 쪽으로 접근을 할 거고요. 그럼 여기서 보면 인파 그리고 근면 그리고 정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풀어내면 당연히 좋은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인화는 내가 기업의 개개인의 역할도 중요하고 조직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게 하나로 뭉쳐졌을 때 조직의 힘이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다. 이게 인화거든요. 화합한다. 사람이 화합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합을 잘하고 조직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조직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경험들이 있다면 이쪽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근면은 설정된 목표 달성이에요. 목표를 성취한 경험이 있다면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조직 내에서 협업을 해서 조직 발전에 기여한 경험이 있다면 이쪽으로 하시면 되고요. 정직은 식품회사다 보니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직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내가 뭔가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내 불이익을 알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세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자세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인화하고 좀 다른 게 인화는 개개인으로서 조직의 발전. 저도 말하면서 어렵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해 드릴게요. 일단 내가 조직 내에서 뭔가 으쌰 협업을 잘했다. 이렇게 하면 인화 쪽으로 쓰시고요. 뭐 맞췄다 틀렸다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정직은 여러분들이 어떤 규정과 제도를 잘 준수하면서 그러니까 품질이나 이쪽으로 쓰는 친구들은 정직을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품질 안전 기준이라든지 산업 안전 기준 이런 환경 안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규정과 제도라서 요거에 대해서 준수하는 여러분들의 성장 과정을 보이고 그 가치를 중시하며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와 관련된 에피소드 연구라든지 여러분들이 공모전 때도 상관없고요. 논문 쓸 때도 상관이 없고요. 등등등 모든 걸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한되진 않았다. 다만 여기서 힌트는 인재상을 좀 더 활용해서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항인 핵심 역량입니다. 핵심 역량. 요것도 3번, 4번 여기에서 했던 거 패턴대로 가시면 됩니다. 내가 저의 핵심 역량은 이렇게 써주세요. 저의 핵심 역량은 무슨 역량이냐? 요렇게 앞에 걸 활용할까요? 요 부문. 그러니까 구매팀에서 모집 부문에서 부문 내에서 어떠한 역량이 있습니다. 뭐뭐입니다. 이거는 글쓰기니까 전혀 상관없고요. 구매 업무 중에서 외자 구매에 관심이 있거나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 유통에서는 저의 핵심 역량은 점포 담당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저희 해외 영업에 있어서는 해외 마케팅, 중국에서 해외 마케팅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게 저의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요 경험을, 요기와 관련된 경험을 쓰시고 우리는 what to do, how to do를 써주면 그대로 클리어 되겠다. how to do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우선 수산식품에 대한 냄새를 내주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입사 후에는 여기와 관련해서 수산식품을 근간으로 하는 회사지만은 내가 이거와 관련돼서 요 업무, 수산식품이 더 세계로 뻗어나가게 해외 마케팅에 일조하고 싶다면 해외 마케팅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그죠?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를 포인트 잡아주시고, 자, 본인만의 핵심 역량에 있어서는 핵심 역량을 채용 공고에서 제가 활용했죠. 그리고 관련된 경험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성장 과정은 식품, 수산, 회사의 특성상 변화무쌍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인재상 자체를 끌어내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드러내신다면 훨씬 더 좋겠고요. 특히 연구 부문이나 품질 쪽에 계신 분들은 여기 정직 쪽을 해주시는 거를 조금 더 권장해 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도 글자 조금 날아가서 죄송하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항상 제 강의 문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저한테 강의 문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의 문의는 카톡으로 민도 4090 강의 및 첨상 문의는 민도 4090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하고요. 자, 사조 대림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